고수 왕호. 왕호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청도에 계시는데요. 우리 왕호TV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KTX를 타고 달려오신 우리 태권도의 고수 김영철 관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냥 가까운 위에도 아니고 예. 멀리 청주에서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도 달려와야죠. 그리고 네. 또 귀한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시는 우리 손님들한테 글로벌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애트미, 네. 애트미 회사에서 선물로 치약 네. 하고 예. 또 이건 이제 사모님 네. 얼굴에 화장품 아주 예. 애트미에서 칫솔 화장품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예. 드리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저 역시 젊어서는 이제 태권도, 영화는 이제부터는 애트미를 통해서 부의 창출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왕호TV 유튜브 방송을 할 것인데 좀 더 완만하게 하기 위한 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방송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좀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한 제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우리 지구촌에 있는 고수분들을 찾아뵙는데 지장 없이 많은 이야기 또 그분들의 그 노고에 좀 더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수를 찾아서 열심히 지구촌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니 뭐 좋습니다. 저는 예. 이제 저는 잠깐 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 예. 저는 그 제중대한체육회 산하 제중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려서 70년대에 예. 그 제가 이제 자랐던 곳이 이제 서울 그 창동 지역인데 그 창동 지역에 그 영화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 왕호 뭐 영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막 어려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영화관을 몰래 이제 그때는 영화관은 들어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왕호 영화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막 어려서 친구들한테 몰래 같이 이제 그 영화관에 들어간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10년 전에도 한번 뵀고요. 그러지, 또 이제 한 5년 전에도 또 뵀는데 저는 이제 태권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고 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선에서 또 아이들 학생들 지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태권도 전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그 모든 이들한테 귀감이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사실은 그 청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정말 한 2배 아니면 3배 되는 거리라고 해도 저는 왔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그냥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태권도 인으로서의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 고생을 하신 분들 뵈니까 저 역시 참 감격스럽고 저도 76년도에 홍콩에 처음 나가서 태권도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태권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홍콩에 나갔겠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태권도인 하면은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제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태권도를 잘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청도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지 그 당시 그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는 그 중국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저는 그 청도에 온 것은 아니고요. 그 북경에 있는 그 동방 다시의 타이첸더 슈엔 유엔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동방대학 그 태권도 학과라고 하는 곳이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지도를 해주려고 왔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제 지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저는 스페인에서도 한 8년간을 살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경험이 있고 또 이 원래 이제 우리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는 좀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스페인에서 생활하는 그때는 뭐 음식이건 하여간 이런 그 일반적인 이 생활의 이 문화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게 좀 모순되고 충돌되는 점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중국에 와서 그때 당시 이제 학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했는데 1년간을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중국은 이상하게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제 그 무슨 형제 아니면 그 친척 집에 온 것처럼 마음도 편하고 또 이 문화도 같고 또 아이들 이 생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이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태권도에 관한 그런 이 문화, 정신에 관한 것들. 우리가 이제 태권도인이니까 그러죠. 태권도는 A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자의 사상, 공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더 이제 심취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이런 문화들 이런 거에 더 심취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범들한테도 A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지만 저는 이 중국 사범들한테 더 열성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공자나 맹자라고 하는 이 유학의 사상은 중국에서부터 발원돼서 나왔지만 중국은 이 공산당 혁명이 들어서고 나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채택해서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옛날 고대 문화 같은 거 이런 그 문화적인 거 그리고 이 유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배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런 문화들은 또 중국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태권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을 쓰고 제 그 연구 이런 분야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김영철 관장님의 말씀을 듣노라니까 우리 한국의 태권도에 새로운 역사가 중국에서 다시 쓰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유관 역사 속에 태권도의 정신을 같이 우리를 내리면서 한국의 얼과 중국의 그 문화의 역사 같이 혼합되면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서 뭔가 그 전 세계 태권도인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 네. 하여간 뭐 어찌든 간에 이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것은 이제 심신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신체 단련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단련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태권도인에서 얘기하는 심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태권도에서 말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단순하게 체력 단련하는 운동인가? 아니면은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인 것인가? 아니면 심신을 수양하는 무도인 것인가? 이것은 그 깊이와 차이가 틀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태권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옛날 고대에서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아등과 중등과 그다음에 이제 쌍등론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런 그 수련인의 입장에서 역시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은 뭐냐면 그것은 공방의 기술만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방의 기술만을 배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타인과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것만을 나는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은 그 태권도
그 수련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등인이라고 하는 것은 2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방 기술뿐만이 아니고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이 몸과 마음을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활의 습관도 바꾸고 또 좀 부지런해지고 예. 이런 어떤 내 생활의 변화를 내가 가져오는데 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예,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런 3단계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것은 2단계고요.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태권도 안에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태권도 심은 무엇이고 태권도 신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 태권도 안에 있는 전체적인 문학과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오냐면 내 인생관의 가치관이 변화가 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관 아니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전체가 변화가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자아 완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정확하게 3등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태권도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문화의 정신이 깃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우리 김영철 관장님께서는 태권도의 기술, 공방의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기술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태권도의 그것을 철학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진정한 태권도의 모습이 태권도인이 바로 설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태권도인으로서의 이제 존재성이 있을 때 바로 자아 발전, 자아 스스로의 잘못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이제 발전해 가면서 좀 더 우리가 중국에서 머무를 게 아니고 중국을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한테 이러한 정신과 기술이 뻗쳐나가서 지구촌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면 첫째 건강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구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 인생의 이제 진정한 의의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서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태권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치를 좀 더 풍부하게 내 인생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이제 예술인들 소외하시고 뭐 그림 그리신 분들 때로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태권도의 기술적인 면과 그 예술적인 것과의 어떤 같이 혼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풋터치를 하나 하더라도 체력이 단단해서 근력이 있는 사람의 풋터치와 근력이 부족한 손의 터치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약의 조절, 유연성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태권도인들은 좀 더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적응하더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거기에 일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김영철 관장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열정이 있는 관장님 그리고 행동을 직접 움직이는 그러한 그 마음과 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청주에서도 이렇게 급히 여기까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과연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 마음가짐, 울림이 어떠한 울림이 있는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도 우리 이제 그 사모님에 비해서 상당히 태권도 수련 기간이 작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태권도 수련 기간 한 5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50년이 된 그런 이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저도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권도 우리 그 태권도를 하는 이 태권도인들은
자기가 태권도를 수련하면은 자기가 이후에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도장을 차리든가 예.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예,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은 태권도를 통해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이라든가 이 올바른 정신만 배우게 되면 다른 종목, 다른 그 분야에서 자기가 종사를 해도 그러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종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을 항상 얘기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정말 태권도가 좋아서 나는 이거 태권도만 해야 되겠다 해서 도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학교에 각 코치를 생활하든가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기술 지도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태권도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정신, 이런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가르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촌에 계시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현재 수련하고 있는 모든 수련생 여러분, 그리고 설령 태권도에 몸은 담지 않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바로 우리 김영철 관장님께서 태권도에 대한 기본 3단계의 정신,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과연 다양한 분야에 몸담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리고 태권도인은 태권도인다운 행동을 통해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뭔가 모범이 되는 그러한 태권도의 정신이 참 중요함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귀담아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오늘의 이 방송을 귀담아 들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좀 더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스페인 말씀하셨는데 네. 스페인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비자가르시아 본테베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본테베드라. 아, 그래요? 본테베드라. 발음이 좋습니다. 네, 그 본테베드라는 그 갈리시아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스페인은 마드리드 수도는 중앙에 있고요. 그 수도에서 포르투갈 이쪽 지방이 바로 갈리시아 지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갈리시아 지방에서도 본테베드라라고 하는 지방은 그 해안가에 걸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근데 아주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제가 89년도에 갔습니다. 89년도? 네. 아, 그럼 저보다 9년 늦네. 그러세요? 예. 저는 80년도에 제가 홍콩에서 영어를 하면서 바르셀로나 촬영을 갔어요. 80년대에. 그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홍콩에서 이제 출발했으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유럽 국내 가는 비행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환승해서 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선이 여기 있으면 이제 국내선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갈 때는 내가 돈 안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는 이제 홍콩에 스케줄 때문에 이제 혼자 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공항에서 이제 국제선으로 오는데 버스를 타려니까 운전수가 차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저는 준비를 안 했어요. 급히 이제 촬영 끝나오니라고. 그래서 나 갈 때는 돈 안 주고 갔다. 그랬더니 아 차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실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흑인이 아, 자기가 차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내주고 내가 저쪽 공항에 가서 돈을 지불해주마, 은행에 찾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좀 떠오르고 제가 2년 전에 바르셀로나 이제 그 영화제에 갔어요. 영화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촬영한 것이 검치호인데 거기 영화제 출품해가지고 이제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뭔가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뭐 촬영도 하고 또 일주일간 지방 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이제 제 영화도 같이 보면서 지난 추억들 다시 이제 돌이켜 봤는데 스페인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내 생각이 다시 나길래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페인 참 좋죠. 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도. 그 이제 원래 메디테라네오. 원래 근데 그 인근 지역이 이태리나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그 아주 그 해변가가 아름답고 또 여름에는 이 태양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북유럽에 사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죠. 유광장하시다. 전부 뭐 런던이나 독일 같은 데서
자가용으로 다들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담을 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태권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태권도는 김윤철 관장의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는 태권도는 제 인생과 똑같은 것이고요. 또 이제 태권도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는 저의 삶의 의의를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국기원에 보면은 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정 그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재 국기원의 일원으로서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가? 그게 안타까워요. 같은 태권도 인으로서 그런 점을 외국에서 봤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그 한국의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예. 이제 국견에 대한 그 부조리라는 건가 아니면 부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밝히고 했었는데 사실은 국견은 이제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견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견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 지금 현재 이 중국 시장은 워낙에 이 크지 않습니까? 국견에서도 모든 분들이 중국의 시장 그리고 중국에서 수련하는 태권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국견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국기원의 그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태권도를 보급하는 과정 중에서 제1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증 보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국기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은 단증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국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권도 문화를 보급하는 산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사범 교육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항상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끊임없이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 국기원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너무 단증에만 막 이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단증이 뭡니까? 단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자기의 훈련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그는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훈련을 했고 내 그 수련의 척도는 이 정도다. 정도는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단증이 내가 뭐 9단 있고 8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내가 기회가 없어서 외국에 나가신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열정적인 일을 하시다가 보면 그 단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저를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제가 초창기 때 해병대 대표 선수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세계대회 1위 때 제가 한국 대표 시범도 했죠. 그러면 저는 구단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영화를 하다 보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지금 이수가 태권도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명예 구단을 그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받았습니다만. 그러세요? 제가 얘기해서 받았어요. 그러세요. 원장님한테 우리 영화인들 몇 사람 있는데 사실 태권도 초창기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고 그렇죠. 기술을 통해서 영화계에 진출해서 그 당시 태권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미 태권도 기술을 보급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에 그 홍보하는데 제 일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동섭 원장님께서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명예구단증 해드려야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황정리 씨, 바비김 같은 우리 영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이미 통과가 잘 됐어요. 구단위에서. 그런데 아직 바비김 선배님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투구가 들어가지고 뭐 이런 분이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아닌데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거든요. 빨리 처리해 주시고 이미 다 알려지고 법적으로 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 것이고 매스컴 통해 다 발표됐는데 왜
그걸 처리 안 해주시는지 답답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참 우리 김영철 관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했어요. 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권도인 다워야 것이고 7단 7단 다워야지. 단증만 있으면 뭐하냐 말이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은 네, 태권도인으로서 구단증 있으면 뭐해요? 예. 배울 때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순자라고 중국의 순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사람이 공부를 그만두는 순간은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야 그만두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 태권도 수련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권도인이라고 하면은 예. 태권도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그것을 중간에 내가 왕년에 뭘 했다 이렇게 그런 것이 하나 아니고 그러죠. 예, 지금도 꾸준하게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관절에 손상을 당해가지고 뭐 예. 안 되면 그 천천히 한 그런 동작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예. 태권도를 수련해야지만이 진정한 태권도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몸에 장애로서 어쩔 수 없이 못할 때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제가 작년에 네. 부산에서 그 7단을 받은 김형배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도 원래 정상적인 사람인데 군에 가가지고 군에서 제대 3개월 남겨놓고 작전 나가지 말라는 걸 자기가 선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아,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 그 불상사 속에서도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않고 도복을 입고 그랬어요. 예. 7단을 땄어요. 칠단을요. 대단한 예,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왕호 TV에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품새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발차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지도자 역할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분의 본을 받아야지. 예, 그리고 단증이 중요하다는 아까 단증이 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증 하면은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단증을 돈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돈도 중요하죠. 돈 벌려면 애터미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태권도인은 태권도인 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용철 관장님처럼 이론과 실기를 정확히 공부해서 제자들한테 지도할 때 그 제자들이 제대로 자라나는 새로운 버팀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가르칠 게 아니고 몸소 동작과 철학을 가지고 이론이 바탕이 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 이제 우리가 태권도가 들어온 지 물론 이제 그 전에는 ITF 태권도가 있었지만 WT 태권도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이제 1992년 한중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본물처럼 들어와서 태권도를 보급했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태권도는 완전히 이것을 겨루기 위주로만 보급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고 있던 태권도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태권도 겨루기를 통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전부 다 이 도복도 제대로 안 입히고 태권도 정신이고 다 모릅니다. 그냥 겨루기만 위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모으고 또 아이 그 모으는 과정 중에서 또 이상한 마케팅이 또 접목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예, 이 중국의 이 태권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태권도 시장이 상당히 저조해 있어요. 그 주요 원인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마케팅, 무분별한 마케팅이 너무 이거 횡행했고요. 그다음에 이 겨루기 위주로 하는 그런 태권도 보급 이것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겨루기다. 그런데 지금 현재 WT의 그 겨루기 규정상 전에 같이 예를 들어서 사부님 젊었을 때 시합을 했던 그런 거하고는 틀리고 지금은 파워 위주가 아니고 점수 위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파워보다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상한 발차기들 전혀 이건 아직 이 발차기에 대한 명칭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차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차기를 위주로 해서 점수를 따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중국에 있는 이 그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수 따는 거. 예,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기술을 배워봐야 밖에 나가서 자기 몸 하나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중국의 해방 이후에 급격하게 보급됐던 그런 산타라고 하는 이런 무술, 예. 그 킥복싱 같은 그런 예. 무술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태권도 도장 간판을 또 그렇게 갖고가지고 그래요.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겨루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호신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시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너무 치우쳐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호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혼동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태권도라고 전체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적인 거 하나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권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죠. 태권도는 이 기술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평생을 수련을 해도 전 5가지 그 부분별 전체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쉬운 운동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꾸준하게 훈련 과정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의라든가 성실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옛날에 그 조선조의 퇴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 경애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권도 훈련 과정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서 같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너무 그냥 겨루기 위주로 하여간 어찌됐건 점수 따기 위주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거 잘못 겨루기 위주로만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계가 부딪혔고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하가 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아직도 넓습니다. 물론 이게 태권도 시장이 지금은 좀 침체됐더라도 다시 이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확한 태권도 기술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태권도 정신에 대한 뭔가를 다 완전히 이해하신 이런 훌륭한 사범님들이 오셔가지고 태권도를 전파한다고 하면 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위에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중국에서 잘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중국은 태권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만 믿지 마시고 저는 제가 회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을 살았고 제가 중국 태권도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중국의 시장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했던 대로 정확하게 겨루기, 품새, 시범, 호신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보급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가서 하는 것보다 큰 결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 국기원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기원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는 기원에서 호신술 내지는 무도 정신, 무도 태권도로서의 이제 뭔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용철 관장님께서 청도에서부터 청도 산하의 태권도 사범들을 방금 말씀하신 5단계의 기술, 정신, 비전을 통틀어서 사범들을 한 달임에 한 번이든 2번이든 교육시켜서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교육을 직접 해볼 때는 영상이라도 풀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청도의 태권도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중대한체육회 산하의 그 제중대한 태권도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현재 우리 그 한국인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적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이 중국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마케팅이 횡행하다 보니까 막 서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못하니까 또 어려움에 봉착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외적으로 또 이 대한태권도 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중국 현지 사범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중국인 사범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권도 정신과 문화 그리고 태권도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 5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이제 그 보급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범님은 이제 워낙에 이 영화 이런 쪽에 전문가시고 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또 태권도 물론 이제 기술들도 좋은 기술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더 이 조직이 더 커지고 나면 지금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군소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귀합은 못했지만 하여간 지금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귀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저기 사모님도 이 태권도 중국 태권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해주실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정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우리가 교육 과정 중에서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 초청해서 정식적으로 그 경험도 듣고 또 젊으셨을 때 그 태권도 훈련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인내심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많은 그 경험, 그 고통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것은 상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anytime 불러만 주시면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인생 죽는 날까지 저는 죽는 곳을 이미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곳은 무도장 아니면은 영화 현장에서 죽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병원에서 집에서 그냥 죽고 싶진 않아요. 현장에서 저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날까지 누구든 원하면 찾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태권도 발전에 아주 기본적인 자세, 정신, 비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태권도인들 그리고 태권도에 몸담고 있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도층들 좀 더 귀담아 들으셔서 흘리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 국기원 한국의 태권도와 중국의 협회와 중국의 타범들과의 어떠한 그 교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떠한 면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좋게는 사실 이제 한국의 대한태권도 협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기원 나아가서는 이제 그 WT 그런 조직들과 중국의 그 태권도 협회하고 직접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현재 지금은 이제 중국의 태권도 협회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국기원하고의 협력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중국 태권도 협회하고의 그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단체라 해가지고 협력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들을 통해서 국기원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려고 지금 이런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단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은 국기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은 개인들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원은 현재 국기원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 전 세계 우리 국기원하고의 교류를 자매 교류를 맺고 있던가 교류를 하는 그런 국가가 190개국이다 200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국가하고의 그런 교류 과정 중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건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정해야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하고의 교류 과정 그리고 중국 내에서 국기원의 위상 그리고 태권도를 보급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지 사부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제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화합하면서 그렇게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원은 얼굴이면서
태권도의 심장이에요. 맞습니다. 심장. 예, 예.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의 얼굴로만 상대하고의 관계를 하면 안 되죠.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기원 원장이나 그 집행하시는 분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관님들, 관장님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그게 모델로 삼아야지.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말씀을, 그 분들의 그 모체의 대표적인 말씀을 핵심으로 삼아야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뭐 협회 누구누구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정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전부 다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은 점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도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예, 예. 국회의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예,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싶고 올바른 태권도를 그러죠. 전 세계에 보급하고 싶은 예, 그 예, 마음은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마음은 같기 때문에 예, 예. 그 대신 그 마음 하에서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생각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예, 예. 좋은 합의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예, 그러죠.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김영철 관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점은 남겨놓고 시급하니까 우리가 고치해야 할, 치료해야 할 부분만 우리가 치유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청주에서 위에까지 오신 그 진정한 성의 저는 감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태권도 발전하는데 미달이 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찾아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왕호TV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투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은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고, 왕호는 전문 진행자도 아니고 그냥 태권도인으로서 뭔가 태권도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허심탄회한 선후배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더 많은 태권도 사랑해 주시고 또 태권도인들이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